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저와 함께 금요일마다 마음 공부하시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좀 아둔한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그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을 지금 공부하고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시니까 겪지 마시고 미연에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겪고 이렇게 건강해지면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거 좀 고통스럽거든요. 네. 자, 우리는요, 인간은 본래 부정적 감정이 우리 자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불행해서, 나만 뭔가 환경이 안 좋아서, 불운해서, 그래서 뭐 번뇌, 망상, 집착, 그 다음에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휩싸여져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또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했으니까요. 좋은 감정은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왜요? 좋은 거는 생존에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처리하고 빨리 저장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요. 그 시그널이 어떤 이유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나에게 어떤 그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우리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막 맨날 다 뭐 최고급 호텔 요리 사진 올라가고 맨날 무슨 어디 리조트에서 뭐 스파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 뭐 연인끼리 맛있는 거 먹는 모습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 나만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아둔하게 사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저와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미리 이렇게 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가 기원해 드립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마음의 심층에 침잠하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는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무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유식불교,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음의 비밀은 육아행파의 유식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유식불교에서는 8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식이 뭐예요? 감각기관, 그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된 감각기관을 통한, 그죠? 네, 이런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사실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저 밑단계가 있다는 것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컵이 있습니다. 이거 시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컵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있고 그래서 받고 이 작용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겼죠. 맞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눈을 감고 이 컵을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지시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의식적인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차가운 금속이구나, 손잡이가 있구나, 동그랗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마음을 더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쑥 내려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는 거다, 아니면은 나한테 해가 된다, 도움이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밑에 어떤
근원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의식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촉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있어요. 마치 횡격막처럼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밑으로 한번 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럼 그게 무의식을 느끼는 트레이닝법이에요. 네. 그래서 시각을 차단시켜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아하, 이 아레아식, 네, 그 팔식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무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까 했듯이 보고, 그 다음에 눈 감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서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아, 이게 어떻게 생겼겠구나, 어떤 모습이겠구나, 이게 느껴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한번 밑으로 한번 마음을 더 내려보세요. 횡격막 밑으로 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전체적으로 되게 큰, 아주 큰 이 우주 같은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무의식이고 그것이 아레아식입니다. 아셨죠? 예, 잘 안 되시면 계속 좀 트레이닝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번뇌망상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유식 유가행파라고 하는 이 유식 불교를 공부하는 이 파들은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공부법과 또 하나 몸을 수련하는 요가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가가 예쁘게 생긴 젊은 여선생님이 탁 붙는 옷을 입고 기기묘묘한 자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섹시함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의 요가의 수련은 언어를 마음속에 떠올려 그 언어가 가리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요가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철학도 사실은 크게 보면 요가의 수련법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유식 유가행파가 추구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으시고 요가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요가에 관련되는 어떤 원론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사나라고 하죠. 이렇게 몸동작 하는 거. 네, 이런 거에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철학의 중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수련의 의미, 수련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책을 사셔서, 네, 인터넷으로 좋은 선생님 찾아가지고 한번 요가를 좀 수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팔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식은 뭐냐? 오식은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언어 없이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오식은 각각 고유의 대상을 갖는다. 맞죠? 안식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채, 그 다음에 형체,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이식은요, 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파악할 수 있고요. 비식은요, 코죠. 그러니까 향기를 맡을 수 있죠. 설식은 입이니까 맛을 알아낼 수 있고요. 신식은 감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식이 구성됩니다. 다시 한번, 언어 없이 대상을 직접 파악한다. 오식은 각각의 고유의 대상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음작용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제6식이 됩니다. 자, 육식은 오식과 함께 작용하여 감각을 선명하게 해준다. 감각을 선명하게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식 뒤에서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스포트라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추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뒷담화를 할 것을 찾죠. 네, 이것은 뭐예요? 의식이 빛을 어디다 비추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본래 없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빛을 비추는가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또 대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개념 없이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 계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어야 됐는데, 과거에 저랬어야 됐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의식을 현재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래의 불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식은 대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좋은 거, 행복한 거, 그거에 빛을 비추시고, 타인의 장점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 미래보다는 지금 여기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시고 훨씬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현재라는 거요. 지금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어떤 실체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은 간격이 없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찰나잖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찰나잖아요. 근데 간격 없이 이 찰나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실체론적으로 이것이 있다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실체론적으로 공사부 이 모습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늘 이 모습이지만 내일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또 다른 인연에 의해서. 지금 저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만 보실 겁니다. 근데 동네에 저의 그 친구들은 또 저의 다른 모습을 볼 거고요. 저희 딸은 또 저의 다른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있나요? 실체론적으로? 없죠. 단지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칠식은 무엇이냐? 말라식이라고 하죠. 말라식은 심리학에서 에고를 말합니다. 자아, 집착심. 네, 어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의 고리들이 있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의 고리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아, 집착심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아레아식, 팔식입니다. 이 아레아식, 팔식이 심층에서 작용하는 근본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요. 그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연생기, 그 다음에 비유, 비무 이렇다 보면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 모든 인연들이 찰나에 다 맞아떨어져서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그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걸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뭐 샤워도 하고, 아침을 준비할, 출근을 준비할, 아니면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맞죠? 그러니까요, 행복이 별거 없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만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기적적으로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요, 이거 뭐 하나라도 인연생기가 안 맞거나 이래버리면, 찰나의 인연법이 안 맞으면요, 눈 못 뜹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천연덕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매일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걷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또 좋은 거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불행해요, 돈이 없어요, 제가 회사에 자꾸 떨어져요, 제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것 또한 행복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행복을 자꾸 이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정말로 그 찰나의 모든 인연들이 다다다다닥 맞아가지고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비유 비무요, 좀 개념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유가 있다라고 합시다. 우유요. 그러면 우유가 실체적으로 있으면 그 우유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썩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를 거쳐서 요구르트가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면 변하지 말고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변화는 해버렸잖아요. 요구르트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보셔서 이거 무슨 언어 유희 아닌가, 말장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실체론으로 보시지 마시고 관계론으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체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너, 우리, 그, 이렇게 되고요. 내 것, 네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찰나, 그 다음에 인연생기, 비유비무, 이런 식으로 관계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부자예요.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래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고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찰나의 인연이 맞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들먹거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자, 반대로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일을 해도 끝도 없고,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가난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단지 찰나의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하고 뭔가 불안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고 있고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원하는 사랑, 원하는 행복, 원하는 성공, 분명히 얻으실 기회를 만드실 거고요. 분명히 얻으실 거고 누리실 겁니다. 무조건 무아론을 강조하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아론을 강조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랑만 받고, 그죠? 뭐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고. 근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내가 부모님을 좀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친구와 양보해야 되고,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한 인간이 있지만 매번 관계론적으로 내가 수많은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역할들을 하면서 분명히 나는 책임과 의무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상실감 아니면 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없으니까 나는 정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뭐 난 없으니까 그냥 넷플릭스나 매일 보고 있어야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시절 인연 맞으면은 뭐 돈도 벌었다가 시절 안 맞으면 또 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는 건요, 정말 올바른 것을 다시 들기 위함입니다.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그리고 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마음 공부하시는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의 비밀, 마음의 심층의 침자마다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많으시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엑스퍼트에도 타로스타 스태프들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